네, 안녕하세요. 이우석 변리사입니다. 예.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요식업 쪽에서 식당 이름을 정하시죠. 근데 이 상표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표예요. 사실은 서비스표라고도 옛날에 하는데 지금 이제 상표인 거고, 내 상표를 상표 등록을 받을 경우 그리고 못 받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사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, 등록을 받았는데 그 엉뚱한 상표를 등록받으신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예. 물론 이제 등록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죠. 그거를 그냥 안고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금 정하시는 단계라면 좀 고려해 볼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, 그리고 이 여담으로 제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, 전문가는요,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요.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텐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대응해야지, 이렇게 대처해야지라는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게 전문가고요.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비전문가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식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이제 뭐 뜬금없이 갑자기 웬 주식이냐 그러는데, 저도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지만 하면 할수록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가 답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. 왜냐하면은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주식 방송을 보고 오늘 뭐 신문을 보고 야, 어떤 주식이 뜰 것 같대, 잘 될 것 같대 해서 주식을 살 수는 있겠죠. 근데 문제는 이게 리스크가 항상 터지잖아요.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뭐 유가가 변동된다든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뭐 매출이 안 좋아졌다든가 금리가 오른다든가 할 때 문제는 대응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응 방법을 그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면 이미 전문가들은 이미 대응 다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. 나는 항상 일반인들, 개인들,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은 뒷북만 치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이런 한계를 우리가 알고 봤을 때는 정말 소수의 주식 천재들 빼고는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, 내가 대응할 자신 없으면은 결국 분산 투자밖에 할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맨날 ETF 할 거 없으면 미국 ETF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,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변리사로서 요식업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정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일단 요식업은 이제 좀 특징이 있죠. 뭐냐면은 식당, 그러니까 지역 위주의 로드샵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간판을 걸 때 음식 명칭이 들어가야 돼요. 아니면 이제 특징이 들어가는 거죠. 간판이 그런 홍보의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나 뭐 냉면 먹고 싶어 그러면 냉면이 붙은 간판을 찾는단 말이에요. 근데 간판에 음식 명칭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저게 뭐 하는 집인가 해서 안 들어가겠죠.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이제 피자를 먹고 싶은데 가게 이름이 뭐, 뭐 이탈리아 스튜디오예요. 이게 피자집인지 아니면 이제 사진 촬영해 주는 곳인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. 그러니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작게 시작하실 때, 그러니까 마케팅을 막 크게 벌리실 그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뭐 이탈리아 피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써놓겠죠. 그러니까 한식으로 치면은 뭐 이제 함흥냉면, 그죠? 뭐 전주 비빔밥, 전주 콩나물, 명동 칼국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.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인식을 하고 들어오니까. 근데 이런 상표들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은 처음에 작게 시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, 이게 사업이 좀 커지고 주변에서 뭐 음식점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나도 당신네 이름을 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업화가 좀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거예요. 아니면은 이거 자체로 주변에서 그냥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겠죠. 그러면은 주변에 같은 이름의
식당이 생기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병천순대 하면 이제 병천순대 아예 타운이 생겨버리잖아요. 그러면서 원조집 논란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안동 찜닭, 음, 이런 것들 너도 나도 다 쓰죠.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중에 이제 남산 돈가스, 이거의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? 그러니까 이제 남산 돈가스라는, 그때 이제 사건을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남산 돈가스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고,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건물주분이 이제 임차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. 그 남산 돈가스라는 이름을. 그러면서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만약에 그 임차인분이 남산 돈가스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았으면 임대인이 그 상표를 못 쓴단 말이에요. 건물은 내 거지만 상표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표를 못 가져와요.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은 내가 상표 등록을 못 받게 되면은 주변에서 내 가게 바로 옆에 동일한 간판에 동일한 상호에 그 식당이 생겨도, 아니면 임대인이 나를 내쫓고 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. 이게 제가 그 프랜차이즈화를 한다 그랬잖아요. 프랜차이즈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가맹점들이 이제 막 생기겠죠. 뭐 30개, 50개, 100개 막 늘어났어요. 그래서 가맹점들마다 뭐 이제 가맹비를 받고 식자재라든가 레시피를 공유를 해주고 광고 마케팅도 이제 대신 해주게 되는데, 문제는 이제 어떤 가맹점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. 아니, 왜 내 가게 옆에 동일한 가맹점을 또 내줬냐.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봤더니 저거 우리 가맹점이 아닌데 이제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죠. 저거 우리 가맹점 아닌데 제가 이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할 게 없네 조치를. 왜냐하면 내가 그 상표를 갖고 있어야 그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는 우리 가맹점 아닌 사람한테 뭐라 할 수가 있잖아요. 상표법상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표권이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가맹점들한테 어마어마한 이제 항의를 받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김밥 천국이에요, 사실은. 김밥 천국이 지금 상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쓰는, 제가 알기로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본사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걸로 옛날에 들었거든요. 지금 뭐 얼마나 있는지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김밥 천국 원조라는 개념은 이제는 없어진 거고요. 내가 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김밥 천국 그 가맹비를 내고 지점을 차린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또 다른 이름의 김밥 천국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심하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많은 맛집들, 유명한 맛집들 중에서 상표 등록 못 받은 업체가 태반이에요. 제가 대충 봤을 때도 거의 한 60% 정도는 상표가 없어요. 그 업체들이. 물론 그분들은 얘기하겠죠. 아, 우리 상표 있다. 라고 얘기를 할 텐데, 이게 방어적인 상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남이 못 쓰게 하는,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랜차이즈화를 했을 때 이제 엉뚱한 사람이 쓰는 그 상호, 아니면은 내 본점 옆에 동일한 상호를 쓰는 이제 그 업체들, 이거 못 잡아요. 예를 들면 이제 남산 돈가스도 상표 등록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 로고를 써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은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상표 등록 안 되는 것들인데 상표 등록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로고를 넣어서 그림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거예요. 그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글자 상표가 아니고 이 디자인 상표죠. 예. 아니면 뭐 로고 상표,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문제가 있죠. 예. 사람이 로고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. 우리가 예를 들면 야 무슨 역 앞에 김밥 천국 있으니까 걸로 와 해서 전화를 이제 했는데 김밥 천국이 몇 개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야 어떤 김밥이야? 어떤 김밥 천국이야?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. 로고를 우리가 말로 설명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마케팅 할 때도 사실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. 내가 이제 어떤 상호의 가게를 차렸는데 블로그 마케팅을 막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보고 이제 그 가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. 엉뚱한 데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뭐 블로그 마케팅 했는데
거기서 막 되게 이제 다양한 사이드 메뉴부터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다 해서 거기를 이제 찾아갔더니 엉뚱한 옆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들어가서 음식 시켰는데 나오는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게 틀려서 근데 이미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? 먹고 나오죠?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가 아니네? 이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냐? 보세요, 이런 거. 병천이라는 지역 이름에 순대라는 음식 붙었잖아요. 안동이라는 지역의 찜닭. 아니 뭐 안동식 레시피로 만든 찜닭인가 보지. 아니면 안동에서 파는 찜닭인가 보지.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. 남산, 남산 밑에서 파는 돈가스 집에서 누가 남산 돈가스를 봤잖아요.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도 억울하죠. 아니 나도 남산에서 돈가스 파는 사람인데, 어? 이걸 등록받아서 너만 쓴다는 게 말이 돼?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상표법에서는 그 식별력이 없는 이유로 뭐 상표 등록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특히 요식업적이 이래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업은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간판이 곧 간판에 그 음식의 특징이라든가 레시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 로고를 막 갖다 붙이게 되는데 로고를 넣어서 등록은 받죠. 그러니까 이런 상표 저한테 갖고 오시면요. 제가 100%다 등록시켜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미가 있냐는 거죠. 의미 뭐 있긴 있어요. 없는 건 아니에요.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원하시는 그 조건, 그 목적을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.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.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자.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자. 이런 계획과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요식업을 시작할 때는 기왕이면은 로고 빼고 이 글자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로 정하자 그래요. 왜냐면 이게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등록 가능성도 높으니까. 이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간판 다 달고 뭐 메뉴판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다 만들었어요. 근데 상표 등록 안 된대. 그 다 갈아엎을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표 등록 뭐 몇십만 원 내고 했는데 이거 인테리어 이거 다 갈고 바꾸면 몇 천만 원 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상표 등록하는 게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. 이런 걸 대비를 해보면. 그래서 미리 지금 준비 단계에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변리사를 만나서 어떤 상표를 할지를 좀 정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이미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. 너무 잘 돼.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.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.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딴 가게인 줄 알 테니까. 사장님 바뀌었나요? 이럴 테니까 이럴 때 못 바꾼단 말이에요.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?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그런 준비를 해야겠죠. 그거는 오늘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거 다음 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그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상표를 네이밍을 우리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좀 독창성 있는 상표를 가자. 조금이라도. 그리고 이거를 글자 자체로 독창성이 있어야지 그림으로 독창성이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. 남들이 보고 기억 속에 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상표들로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거절되는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. 이런 것들은. 지금 오늘은 이런 상표 출원 단계에서의 상표 선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하면 안 되는 상표들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좀 튀는 상표, 어? 좀 어그로 끄는 상표 이런 거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뭐 짜장집이다. 그럼 뭐 중국집이다. 그럼 뭐 니그로 짜장 이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나죠. 예.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이제 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상표이기도 하고 짱깨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잖아요. 이거는 그 보시는 분들도 좀 혐오감이 들겠지만 특허청에서도 등록이 안 돼요. 이런 것들은. 한때 뭐 그 마약 붙은 그런 음식 명칭 이런 것들이 있었죠. 마약 김밥, 마약 치킨, 뭐 마약 떡볶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. 이 법적으로는 뭐 공공질서 반한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봐요. 저는.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삼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아이 떡볶이나 김밥에
마약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, 우리나라 사람들이. 다 알고 있어요. 그냥 맛있다라는 뜻으로인 걸로 알고 있죠. 근데 이거를 예전에 이제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 못 팔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, 전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반대예요. 왜냐하면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억제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. 다만 단어의 어감에서 혐오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표를 선정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상표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법으로 금지하는 거랑 일반인들이 알아서 금지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, 사실 이 법이란 거 한 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져요. 없애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. 단통법처럼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법으로 막 금지하는 법을 많이 만드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인 거고요. 이거 뭐 갑자기 이제 딴 길로 빠졌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.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. 예. 다음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비슷한 상표.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, 피해야 되는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